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법이죠. 부가가치세법은 여러분들 세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부가세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소득세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법인세법. 세 개 중에 기본적인 세법 중에 바로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부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해진 가격이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창출된 가격, 그게 바로 부가가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0%라는 세율을 곱하면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율이 나온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새로이 창출된 가격.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란 여기서 쭉 보면 새로이 창출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 새로이 창출된 가격이라고 써줄까요? 새로이 창출되는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이 10만 원에 사와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 매출했다. 그러면 여기에 매입한 금액과 매출한 금액의 차이가 바로 5만 원이 나는데 이것이 새로이 창출된 금액이다. 새로이 창출된 금액은 얼마예요? 5만 원. 이게 바로 부가가치라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의 세율, 배우지 않아도 부가세는 10%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5천 원.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5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나왔네요. 여기 여기서 매입액이 100만 원, 매출액은 150만 원. 자, 새로이 창출되는 가격은 바로 뭐다? 부가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의 특징이 나왔는데요. 우리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봅시다. 국세다. 국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세무서에 가다 납부하는 것은 국세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라기보다는 지방에다 납부하는 거,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하는 것은 바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자, 여러분 부가가치의 특징은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법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가 다 국세에 해당됩니다. 국세 그러면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간접세다. 유일하게 부가세법만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간접세 그러면 직접세, 반대말은 직접세가 되겠죠. 직접세와 간접세. 그래서 부가세법만 간접세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 이렇게 어렵게 해야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공부하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종 소비자, 일반 소비자.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다 해서 바로 간접세다. 만약에 이게 일치한다. 그러면 직접세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세가 된다. 그래서 소득세는 직접세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간접세. 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다. 여기에 개별 소비세라는 말과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는 여러분 일반 소비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반 소비를 해야 새로이 창출된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판매하지 않고 가만히 창고에 놔두면 새로이 창출된 금액이 없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반 소비세가 맞는 거지 개별 소비세 그러면 틀려요. 개별 소비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개별 그 고가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고가품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이 개별 소비세가 아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개별 소비세가 나왔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 소비세하고 달라요. 다음은 소비지국과세 원칙이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자. 이게 소비지국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가 있고 생산하는 나라가 있을 텐데 생산하는 나라는 바로 소비하는 나라의 부가세. 생산하는 나라는 생산지국이라 하고 소비하는 나라, 즉 수입하는 나라는 소비하는 나라가 되겠죠. 소비지국과세 원칙. 이것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영세율, 영예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은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서 그다음에 도매업자, 도매업자에서 소매업자, 소매업자에서 최종 소비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다단계 거래세다. 맞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매출 전단계. 매출 전단계가 뭐예요? 매입이죠. 매입. 매출 전단계가 매입.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전단계, 바로 매출 전단계가 뭐라고요? 매입. 매입 세액을 공제해줘서 마이너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바로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러면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세다. 물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물건이 얼마에 팔렸느냐, 그것이 바로 물세다. 반대말은 뭘까? 인세. 단일 세율이다. 하나의 세율 10%의 적용,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가볼까요? 여기 이제 특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회계 1급이나 에서 많이 공부를 했던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되죠. 다음은 가봅시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라고 했죠. 사업자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영리 목적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 영리 목적이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비영리 목적으로 해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영리, 비영리 상관없다. 사업자라 그러면 또한 독립적이 한다. 독립적이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판매,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자를 할 수가 없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하고 영리 목적과 상관이 없고 계속 독립적이 한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 실제로는 그 세금을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라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업하는 사람은 전부가 다 다음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전가한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아서 그냥 납부만 할 뿐이지 자기가 부담하는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100%다 누가 부담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여기서 요점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도매업자에서부터 그 다음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를 단계를 거쳐서 자, 이렇게 옮길 텐데 여기에서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부가세를 전가하고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100%다 부가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거지요. 다음. 자, 여기서 사업자라 그러면 여기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하고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한다. 그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간이 과세자가 아닌 자를 일반 과세자를 할 텐데 일반 과세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가 다 간이 과세자다. 간이 과세자는 어떤 사람이 간이 과세자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뭐예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미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인 무슨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다. 법인은 간이 과세가 될 수가 없고 개인 사업자만.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제 4,80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 개정돼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은 2024년도부터서는 1억 4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다. 여기서 공급 대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 기간과 납부 기한. 과세 기간과 납부 기한이 나왔죠. 자, 봅시다. 과세 기간 보면 자, 여기서 과세 기간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사업자는 1년에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하죠. 여기를 1기. 그러니까 1년에는 부가세법상에서는 두 개의 과세 기간이 있다. 1기와 2기. 1기는 6월 30일까지, 2기는 12월 30일까지. 그래서 예정 기간 3개월을 또 잘라서 자, 이렇게 그래서 예정 기간과 뭐가 있다? 확정 신고 기간이 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3월 31일. 그러면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냐? 다음 달 25일. 그래서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기간은 다음 달 25일. 그리고 이 확정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1영년이란 달력으로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를 역년 달력으로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지, 납부하는 장소인데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그럼 물건을 어디서 판매하냐? 그 사업장을 말하는 거죠.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뭐 해야 된다? 원칙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마다. 그러면 사업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 당연하죠. 그다음 둘 이상이 있을 때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요거 이렇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 대신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다음은 사업장 봅니다. 사업장. 이 사업장은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시험에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원래는 광물을 캐는 장소가 사업장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광물을 캐고 있는 장소에서는 세금 기선서를 교부하기가 서로 힘들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것은 하나같이 어떤 거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건설, 운수업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거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여러분 사업장이 달라요. 자, 부동산 매매업이 더 크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하는 업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냐 요거 헷갈리죠. 예,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사업장 미설치했을 때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 살고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음은 사업장 직매장이 있고요. 하치장이 있는데 여러분 직매장은 직접 판매를 위하여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은 창고라고 생각해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임시 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기존 사업장에 포함한다.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이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이 A 사업장이라면 A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뭐만 할 수 있는 제도? 납부만.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해도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업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 할 수 있는 제도라고요. 신고는 아니고요. 여기서 납부만, 요거 키포인트입니다. 납부만 가능하다. 총괄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뭐하여? 총괄하여 납부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 그대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데 이것만 해도 좋은데 납부만 하게 해줘도 좋은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초창기 때는 ERP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게는 신고 납부, 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한 곳에서 요걸 허락을 해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요거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신고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총괄 납부 제도보다도 더 좋은 거죠. 왜? 신고 플러스 납부까지 할 수 있어요. 납부까지 가능해요. 신고도 납부도 한 곳에서 주사업장에서 신고도 납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정도. 다음은 자 정정신고. 정정신고는 자 대부분 지체 없이 세무서장은 정정신고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 당일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당일 해준다는 거예요. 상호 변경 이렇게 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도메인 이름 이런 걸 변경할 때는 당일에 그냥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런 것은 이틀이다. 업종 변경 중요하죠? 업종 변경 이런 것들 사업장 이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속으로 인해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보고 하겠다. 그래서 이틀. 자, 여기서는 휘입회 없이 사업자 등록증 반납 당연한 거죠.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 신고서를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합병인 경우도 넘어가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불이행에 따른 제재.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이렇게 이제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가산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가산세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가산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또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되고 필수 예제 문제가 있네요. 자,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 수로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 담세자와 관계가 일치한 거. 자, 납세 의무자, 최종 소비자가 누구예요? 담세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답은 4번이네요. 1번의 답은 4번.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딱 되어 있는 게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라고 이해해야 되죠. 2번. 특징이 아닌 거, 부가세법의 특징이 아닌 거, 여기 국세 맞고 간접세. 부가세는 인세는 아니라 그랬어요. 물세를 했어. 물세. 다음은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다음 중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 해당하지 않는 것.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그랬죠? 사업자가 아닌 자. 최종 소비자네요. 최종 소비자.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부가세 일기예정신고 기간은 일기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일기예정. 답은 1번이네요. 다음은 5번. 부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는 것. 제조업은 제품을 최종 포장하는 장소. 틀렸죠? 완성하는 장소를 그랬죠. 최종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고요. 광업, 사무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 장소지 맞죠? 네, 다음은 6번. 자, 6번은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20일. 20일이죠, 20일. 네, 다음은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중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여러분 2일 이내에 재교부 사유.
상호 변경은 즉시죠. 즉시 당일. 이건 당일이죠. 당일. 나머지는 전부 다 2일 이내 교부 사유고 납세지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납세지로 볼 수 없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본점. 여러분 납세지로 볼 수 없는 거 제품을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죠? 1번 맞고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죠? 부동산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 또는 여기 볼 수 없는 거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부 등본이죠. 부동산 소재지. 틀렸네요. 납세지, 직매장. 부동산 임대업은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다. 부동산 임대업은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다. 부동산 소재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납세지로 볼 수 없는 거 요거에서 틀렸다는 말이에요. 광업은 광업 사무소 소재지가 여러분 사업장이다. 납세지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부가세법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개정된 거 몇 가지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개정된 거 25년 개정된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드려도 되겠죠?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제가 별도 파일을 준비해서 제가 개정세법, 부가세법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2025년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개정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간주공급. 여러분, 간주공급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공급으로 의제한다. 공급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개정된 내용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정된 게 명절, 설날과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자, 그래서 연간 10만 원씩, 10만 원 한도까지는 우리가 재화로 보지 않는데 10만 원 초과된 것은 재화로 간주한 걸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 걸로 본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직전에 디귿과 니을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초과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과한 것은 10만 원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각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명절 때 10만 원 한도고요. 창립기념일 생일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도를 연간 20만 원까지는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가 한번 봐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지? 한번 봅시다. 리을, 미음, 명절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 10만 원 한도죠.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생일, 창립기념일, 생일, 그 다음에 여러분 경조사에도 10만 원, 경조사에도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명절에도 10만 원이고, 창립기념일, 생일에도 10만 원. 그러니까 총 30만 원으로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개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조사가 10만 원, 명절 10만 원, 창립기념일 각각 이렇게 한도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서 한도가 30만 원이다.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이렇게 됐다. 다음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전송 세액공제를 기한을 연장했다. 원래는 24년 말까지인데 이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건 아니고 이게 기한이 연장됐다. 어떤 경우에요? 자,
대상이 직전 연도 총 공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공제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신규,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게 신규 개인 사업자 발급 전송 건수가 한 건당 200원, 연간 한도가 100만 원까지다. 이게 2024년도에서 2027년도 내년까지로 연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가세 신설. 예. 여기 이제 수시부가죠. 수시부가 거짓 세금 계산서, 가공, 이장, 과다 기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부가세 수시부가 한다. 수시부가가 뭐예요? 저 사람이 세금 떼어먹고 도망갈 것 같다. 그러면 수시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실 하는 사유가 부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신설했다. 수시부가 사유에다가. 그래서 거짓, 가공, 거짓으로 세금연수를 발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는가 봅시다. 자, 허위 등록, 가산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세금연수를 명의 위장, 제3자로 한다든지. 그래서 사업자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 가산세가 미등록 가산세는 공가액의 1%, 간이과세는 0.5%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허위 등록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1%였다. 간이과세는 0.5%인데 이것을 허위 등록은 나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가액의 2%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간이과세는 1%. 허위 등록 가산세율이 바뀌었다,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개정된 부가세법상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정된 건 소득세법에서 또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